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투자자 스스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방법은 없을까? 남들이 흥분할 때 의심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려면 묘안이 필요하다.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공격, risk on 할 때인지 아니면 수비, risk off에 전력할 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 말이다. 전략의 출발은 돈의 흐름을 알아가는 것이다. 꼭 주식 투자가 아니어도 너무나 당연한 삶의 지혜다. 돈이 있어야 당장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각자 꿈을 위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 돌고 도는 돈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투자자는 그 흐름을 파악하고 반보 앞서 행동해야 생존할 수 있다. 돈은 항상 어디론가 움직인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가든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가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든 스스로 증식을 원하는 돈은 멈추지 않는다. 투자자는 돈을 따라가야 한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돈은 안전한 곳을 향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잠시 쉬어갈 때다. 공포와 탐욕의 양극단을 저울질하며 세상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좋은 기업을 찾는 길도 다르지 않다. 음식점을 차린다고 생각해보자. 음식점 평가 항목으로는 맛이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청결도, 교통, 주차시설, 인테리어 등을 꼽을 수 있다. 맛은 뛰어나지만 나머지가 아쉽다면 음식점 주인은 더 크고 입지가 좋은 매장에 자리 잡아 매출 확대를 계획할 수 있다. 보다 좋은 위치에 음식점을 여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줄 서서 기다리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가 있다면 욕심을 낼 만하다.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이때 음식점 고유의 가치인 맛과 친절 외에 다양한 변수가 개입한다. 부채를 얻으려면 금리 수준과 부동산 가격이 중요해진다. 좋은 기업도 돈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구매하고 결제하고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동안 자금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 기업이 외부가 아닌 내부 조달로 돈을 창출하면 투자자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돈을 비싸게 외부에서 조달하지 않고 값싼 내부의 자금원으로 대체해온 아마존과 애플이 투자자의 사랑을 받아온 배경이다. 잉여 현금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중요하다. 투자자에게 돌려주거나 새로운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등 돈이 기업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고 배당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추의 위치는 어디인가? 좋은 기업은? 투자 전략은 이에 답해야 한다. 전략은 싸움과 계략이다. 즉 잘 싸우기 위한 계략이다. 영어로 전략, strategy은 군대를 이끌다라는 그리스어 strategos에서 유래했다. 승리하려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바람과 비 등 날씨가 공격에 유리할 때까지 전체 상황을 조망하면서 부대를 통솔해야 한다. 작은 전투에 지더라도 큰 전투는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 큰 전투에 이기려면 형세가 유리한 때를 알아야 한다. 형세는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앞뒤를 살펴야 파악할 수 있다. 안개가 가득한 전장에서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린다면 결과는 어떨까? 안개를 이유로 적군이 긴장을 풀고 있다면 공격에 성공할 것이다. 반면 적이 더 촘촘히 경계하고 있다면 무모한 공격은 실패하고 적의 반격을 받아 괴멸할 위험에 빠질 것이다. 지금이 공격할 때인지 아니면 수비에 전력할 때인지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성공의 빈도가 달라진다. 투자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 하나만 보고 가는 것보다 주변을 아울러야 한다. 내가 사는 곳은 서촌이다. 인왕산 아래이고 경복궁 옆 마을이다. 그러다 보니 경복궁을 자주 간다. 한때는 한국의 대표 건축물들은 왜 이리 왜소할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유럽의 장엄한 건축물 그리고 중국 자금성의 광대함에 비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자주 가다 보니 어느새 다른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다. 정전인 근정전을 멀찍이 바라보면 북악산의 웅장함이 보인다. 신하와 사신에게 연애를 베푸는 경회로와 달리 왕과 왕비가 조용한 휴식을 취하는 향원정은 눈 오는 겨울과 소나기 내리는 여름의 색깔이 정말 다르다. 풍광 자체가 건물과 조화를 이룰 때 건물의 진가를 알 수 있다.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 구석구석을 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주위 환경과 어울리는지 더 넓은 공간의 한 부분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도 다르지 않다. 건물, 기업과 풍광, 매크로의 어우러짐이 가치 평가의 출발이다.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더 그러하다. 특정 종목이나 이슈에만 집중하다가
증시 전반의 큰 흐름을 놓치는 광경을 종종 목격한다. 잘 깨지지 않는 좋은 계란을 고르고 종목 선정,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 분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계란을 담아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바구니를 최대한 비우고 가볍게 들고 가야 하는 시점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매크로 이슈는 소음일 뿐이라고 단정 짓는 이들도 있지만 다양한 산업에 걸쳐 다수의 종목을 장기간 투자해본 전문 투자자라면 기업 실적과 산업 전망뿐 아니라 거시경제와 경기 흐름이 중요함을 안다. 경제, 산업, 퀀트 등 탑다운 데이터가 투자 성과와 리스크 관리의 열쇠가 된다는 점을 체감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중앙은행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리면 왜 유럽과 아시아의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는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대규모 감산 결정이 중국과 한국의 물가와 에너지 섹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물 맞은편에서 바라보면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허점을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기업 하나하나를 보면 큰 위험을 알기 어려웠다. 주택과 금융시장에서 보인 위험 신호를 데이터로 추적해온 이들 중 일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기회를 포착했다. 영화 마진콜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그날 밤의 이야기다. 회사의 리스크 관리자가 자사 금융상품의 손실이 자산을 넘어섰음을 인지하고 이런 데이터의 근거에 먼저 시장에 자산을 팔아넘긴 24시간을 그려냈다. 영화 빅쇼트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주택 경기지표와 부실주택 담보대출 데이터를 집요하게 추적해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두 영화는 다양한 하향식 데이터를 관찰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투자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려준다. 2021년 봄 시장에 들어온 입문자들은 유튜브나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의 다양한 기업 추천 또 미래 성장 산업에만 관심을 두었다. 2021년 가을 이후 인플레이션 위험이 점증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도 상향식 접근에 기반한 기업 추천이 시장의 주된 관심사였다. 잊혔던 매크로 데이터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5월을 넘어서면서였다. 미디어는 상향식 접근이 아닌 하향식 접근으로 뒤덮였다. 기업 자체보다 금리와 연준, 환율과 고용 등 매크로 지표들을 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다. 2022년 3분기에서 4분기에 걸친 글로벌 증시 폭락은 탑다운 전략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킨 계기가 되었다.